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산업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님, 진주나님님, 제이님, 막걸리나님 반갑습니다. 어깨랑 얼굴이 반쪽이시네. 거짓말하지 말고 자꾸 반쪽이라고. 나도 살 빠진 줄 알고 몸무게 재봤구만. 더 늘었어. 내가 5kg 빼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빼려고 그러니까 도리어 나의 살들이 날 안 떠나려고 그래. 더 늘었어. 그래서 그냥 이 무라일체 정신으로 이것은 그냥 내 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그냥 내가 그냥 같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굳이 아니라고 그러면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살쪘죠? 분명이야. 저 얼굴이 반쪽? 저울이 반쪽? 야! 내 것은 다 아껴야 됩니다. 아우, 우리 신랑이 나더러 살을 빼라고 어찌나 구박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살 빼다가 살 빼려고 자전거 딱 1시간 타고 나고 입병 걸렸잖아. 입이 막 갈라져가지고 내가 돼지고기 까먹고 나왔어. 일해야 돼요? 일하셔요 그럼.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옛날에는 뭘 또 마실 것도 갖고 왔어. 노래 잠깐 듣고 있어봐. 내가 딱 뭐 마실 것도 갖고 올게. 해피 레몬향기 빠지면 섭섭해.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얼음에 파던 치고 포르투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오늘 거요. 해피 레몬 향기님 감사합니다. 아까 풍요주님이 오신 것 같은데. 풍요주님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대사로는 동생님 감사합니다. 강현수님 고맙고요. 아유 뭐 언젠 안 힘들었어요. 나 맨날 하는 일이 그렇지. 꽃피니 조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호수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 구별이 잘 안 돼. 놀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방송 못한 거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손방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우리 저 조카 제부네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제부집에서 잠깐 모바일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해피 레몬 향기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곧 초상 치를 줄 알았어. 금방 이제 이 초상 치르게 되는 줄 알고 바짝 긴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의식도 없는 데다가, 환자가 의식도 없는 데다가 막 열이 계속 나고
예, 막 얼굴에 막 발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임종이 다가오면 그런 사인 나타난다고. 다희님, 찡찡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제 일 치르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의사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컴퓨터로 우리 동생이 이제 모바일로 질문을 올렸는데 상태가 이러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 그랬더니 예. 그 의사가 답변 달기를 그런 상태로 6개월도 갈 수 있다. 그리고 6개월도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오지 말라고. 어차피 뭐 해줄 게 없다. 이래가지고 못했어. 못 가고 있었는데 이 암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예. 암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은 약간 좀 의료진은 막 무슨 전공의들이 막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주로 간병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의 파트타임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환자가 있을 때 봐주고 이러면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항암제 맞고 이러면서 막 힘들고 이럴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정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이런 시스템으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하고 달라. 그러니까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 그래가지고 막 우리 제부가 들어가기 전에 막 귀에서 고름이 계속 나고 이 고름 때문에 열이 되게 났어요. 그 중이염이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변을 못 봐. 소변을 보는 기능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스스로 소변을 못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가지고 막 핏빛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소변을 며칠을 못 봤는데 세상 병원에 딱 가자마자 소변줄을 딱 꽂으니까 소변이 그냥 그 자리에서 700cc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 소변도 못 보고 요독이 이제 쌓였던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딱 들어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병원으로 그 의사가 들어가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갔는데 들어가가지고서는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뇌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뭐라 그러나 어디가 얼만큼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근데 원래는 이 암이 굉장히 아프대. 암이 굉장히 아픈데 고통스럽긴 한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매 증상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도 어디가 아픈 건지 힘든 건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래도 좀 견딜만한.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곧 지난 주말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까지 한 5일 지켜봤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 괜찮아졌어요. 예, 염증 치수도 많이 가라앉았고 소변도 잘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소변줄을 막 빼겠다고 그러고 막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이제 이 소변줄에 적응이 된 거야.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통 못 먹었어요. 입이 막 엉망이 가라서 고마워요. 예, 막 합창으로 다행이라고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입안이 다 헐은 거야. 입안이 다 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식도까지 다 헐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뇌가 막 부어가지고, 뇌가 부어서 막 상태가 악화되니까, 뇌의 붓기를 빼려면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먹는 방법밖에 없대.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세포가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골반에 있는 근육 이런 것도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입안이나 이런 내장에 있는 피부도 다 녹아내렸나 봐요. 그래갖고 뭘 먹지를 못하는 단계인 거야.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좌우지간 들어가서 이게 주사했잖아. 카지모드님? 우리 지금 매니저가 한 분밖에 없는데 일단 그럼 내가 벙어리?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잖아? 미안해요. 101개부터 벙어리야. 그래서 우리 환자가 들어간 다음에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예, 환자가 들어가서 좀 괜찮아지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일단 그 링거를 계속 맞으면서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 물도 안 마시겠다 그래. 물도 안 마시려고 그러고, 뭐, 먹는 것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전문 간병인들이, 와, 막 잘생겼다, 키 크다, 막 이러면서, 막 먹으라고 그러면, 다 먹고, 그러더니만 이제 우리 동생이, 밥 좀 안 먹고, 거기 이제 그 전문 간병인 언니들이 주면은 먹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아유, 세상에 진짜 그 상황에서도 참, 자기 결혼 안 했다고 28살이라고. 그 남자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가 28살이고 아직 장가 안 갔다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이, 그 간병인 여사님들이 주는 밥 먹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다가, 나하고 우리 동생이 들어가 막 아픈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매 맞나?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막 이렇게 곧 오늘 내일 하던 상황은 좀 넘긴 것 같아요. 브로콜리 조아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넘기긴 넘겼는데, 이게 확실히 넘긴 줄 잘 모른다네. 이 병이 그렇게, 하루 괜찮았다가, 하루는 완전히 망가졌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뭐, 이 상태로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도 끝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지가 않아. 왕언니님 감사합니다. 지금 항암제는 끊었는데, 항암제하고 암 치료는 전부 다 중단을 했어요. 그냥 더 이상 해줄 게 없대. 더 이상 암 치료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만 주든가 그래. 스테로이드만 이제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예. 영원 설레임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연사 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게, 그게 금방 돌아가시는 수도 있는데, 금방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까지도 살 수 있대. 예. 예, 영원 설레임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내가 이렇게 6개월씩 방송을 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내가 나는 이제 금방 일을 치를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좀 보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제부 장례식 못 보고 또 잡혀 들어갈까봐 그동안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내가 방송을 접고, 일단 보내고 나면 이제 한번 막가보자 이러면서 그럴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 상태로 6개월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6개월씩 쉬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치, 내가 그만두고 다음날 윤창중 사건이 터졌잖아요. 천안 땡기동장님 감사합니다. 그치? 내가 5월 9일날이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5월 9일날 낮에 마지막으로 방송했는데 5월 10일날인가 윤창중 뉴스 떴잖아. 참. 아유. 예. 그래요. 예, 천안den기 동장님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차가운 음료수 마시니까 이가 막 흔들리네. 치킨 시켜 먹었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다고?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욕을 하고 그래. 치킨 시켜 먹은 건 나는 욕할 축에도 못 든다고 봐. 도리어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도리어 나는 그 윤창중 치킨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경범죄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개똥마미님 고마워요. 막 지네끼리 설레발 쳐가지고선, 자, 차근차근 합시다. 하여튼 지네끼리 막 청와대에서 설레발 치고 뭐, 당장 수사하라 막 이러면서, 손을 볼 것처럼 하더니, 자기는 뭐 사실 뭐, 허리만 슬쩍 건드렸을 뿐이지 뭐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칩거 중인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윤창중은 치킨 시켜 먹었다고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윤창중을 우리나라에서 신고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천여 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천여 명의 여성들이 그 연기명을 해가지고 윤창중을 고소했죠. 예, 그 들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뉴스야. 내가 볼 때는 그 뉴스를 가리려고, 그 1000명이 이 우리나라 여성, 예, 우리나라 시민단체 천여 명이 윤창중 고발한 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치킨 뉴스 띄우는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치킨 시켜 먹었다고 무슨 그리고 내가 볼 때 치킨 시켜 먹었을 리도 없어. 그런 애들이 무슨 치킨 시켜 먹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얼마나 그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시켜 먹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치킨을 시켜 먹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중요한 건, 치킨 뉴스. 내가 볼 때는 치킨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다는 것도 웃겨. 웃기는 것들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하면, 그 포털이나 이런 데를요, 완벽하게 얘네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뉴스가 더 위에 올라오냐. 지금 이 우리나라 시민단체 천여 명이 윤창중 고발했다는 뉴스가 메인에 떠야 되는데, 치킨 뉴스가 메인에 뜬 거면 왜 그러겠어? 그 뉴스를 더 클릭하게 하고 그 뉴스를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응? 각각 모든 포털 사이트에 옛날에 그 작업하던 그 네트워크, 똥방 네트워크를 딱 뿌려가지고 동시에 막 검색하게 하고 욕하는 척 하면서 눈 돌리게 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이나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마피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뉴스가요, 지금 내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거야. 용이나찜님, 들꽃 같은 여인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뉴스들이요, 그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우리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잖아. 아유, 등신 같은 망치 부인, 아유, 진짜, 눈에 경련이 떠와가지고, 난 이별을 몰라서 사랑만 알아서 금강매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넌 이별을 알아서 사랑을 몰라서 많이 쉬웠었나 봐.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걸. 부디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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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곁에 있을게.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쁜 날들의 행복을 줄게.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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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곁에 있을게. 시간이 멈출 때까지 슬픈 날들의 불행은 없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걸. 부디
잡아줘서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너의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여전히 산만하죠? 아직 알 수 있는 나의 사랑아 미안. 예, 이별 없는 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얼마 만에 방송이냐고요? 반가워요. 네, 레몬트리님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만 깜짝 생방송 하는 거야. 일주일만 좀 기다려봐봐. 레몬트리님, 처음처럼님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의 울림님, 내가 아까 고맙다 그랬나? 고맙고요. 0329님도 고마워요. 까만 퇴끼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 애플민트님도 고맙고요. 네, 코파인 뱅크님도 감사합니다. 예, 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예, 자, 예, 아니야,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눈이 항상 떨린 게 아니라, 항상 떨린 게 아니라, 이제 막,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요렇게 막 눈 떨림 증상도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이제는, 뭐라 그러나, 이제 기능이 다 늙어가는 거지, 뭐. 기능이 이제 늙어가는 거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뭐 내가 건강해져서 돌아가겠다. 연병 못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살 5kg 빼서 돌아오겠다. 에이, 그럼 못 와.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 건강해지고 살 빼갖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 생에나 방송 시작하겠어. 이 생에서는 방송 시작을 못하게 생겼더라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 연휴 기간이잖아요. 내일부터 연휴 기간이고, 지금 이제 뭐 방송 시작해봤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오늘 방송한 거는,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 일주일, 그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뒤가 무슨 요일이지? 일주일 뒤면 오늘이 목요일이죠? 가만히 있어보자. 6월 13일. 다음 주 6월 13일부터 방송을 못 들어갖고 10kg가 대기 빠졌구나. 댁한테 빠진 게 나한테 왔나봐. 왜 자기한테 빠진 게 나한테 오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 주 6월 13일날 내가 12일날까지는 일이 있어. 다음 주 12일날까지는 내가 일이 있고 13일날부터 현재 아무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13일날 목요일부터 방송을 별일 없으면 방송을 6월 13일부터 내가 방송을 할게요. 재방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옛날 방송을 재방송으로 틀어줄까? 안 돼. 내일 내가 없어. 내일 지방 가. 내일은 내가 지방을 또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서, 방송은 일요일부터 틀게요. 일요일부터. 예.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거를 재방송을 내일 아침까지 틀고,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재방송을, 좋다 말았네. 일요일부터 재방송을 틀어줄게요. 예. 그래서 일요일부터 틀어서 망치 부인이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6월 13일 날 돌아온다. 유엔나님,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어요? 반가워요. 예. 6월 13일. 내 지난번에 5월 30일 날 돌아오려고 그랬다가, 5월 28일인가에 우리 제부 이제 곧 임종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못 왔잖아.
근데 다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금방 일을 치를 것 같지는 않은데 좀이라도 더 지켜보고 6월 13일 목요일부터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시작하겠다. 큰일이 없으면 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부는 이제 그런 상태라서 좀 이제 제가 막 당장 긴장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망치 부인 6월 13일 날 돌아온다. 가만있어 보자. 여기다 망치 부인 6월 13일에 돌아옵니다. 6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월 13일에 망치 부인이 돌아온다라고, 네, 해주시고요. 오늘 내가 이제 길게 할 상황은 못 되고, 네,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써놨는데, 국정원 수사,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그 얘기,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제국 명의의 회사가 뉴스타파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우상화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전제국 관련으로 그리고서 요즘에 이제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기억나죠? 전두환과 언론과의 관계들 기억이 나죠. 근데 지금 이제 전두환의 비자금 문제가 막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와중에 전제국의 회사까지 조세 회피처에서 전제국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이 됐고, 그런 와중에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다. 뭔가 지금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네. 이제 뭐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냐 또. 뭔가 이제 느낌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 언론 재벌들하고 그러니까 재벌 언론이죠. 재벌 언론들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군부 독재 세력, 군부 독재 때 특혜를 받았던 수혜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재벌 언론 세력하고, 이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놓고, 우리나라 기득권을 놓고, 지네들이 이제 결전을 벌인 거 아니야. 소위 그게 친박, 친이의 대결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소위 이제 박근혜가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까였잖아요. 인사정책이나 이런 문제로 계속 까였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그러니까 전두환 쪽에 대한 막 비리가 지금 터지고, 전두환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갔다. 뭔가 조금,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언론 재벌들이 전두환과 일당을 이긴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요런 생각들이 지금, 좀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 또 이제 좀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뉴스가 있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그 뉴스가 와 있을래나? 뭐지, 이거?
이거 봐. 안 올라와 있네. 응.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좀 저기요, 누가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뭘 찾아줘야 되냐면, 노컷 뉴스 Y. 노컷 뉴스 Y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 국정원 수사,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왜 대립하는가. 그 뉴스 좀 올려줘봐요. 내가 그 뉴스를 다 같이 읽고 싶어서, 예, 네, 내가 그 뉴스를 다 같이, 오늘 내가 방송하는 이유가 그 뉴스를 같이 읽고 싶어서예요. 네, 예,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거, 노컷 뉴스 Y에 나온, 예. 그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더라? 노컷 뉴스에 오늘 심층 취재 뉴스인데요. Y가 있어. 그렇지. 요거. 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하나? 내가 이제 오늘 모바일로 방송하고 싶었다가, 예, 모바일로 그냥 잠깐 방송할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막 킨 이유가 이 뉴스를 같이 읽고 싶어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 요 뉴스를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를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라는 거를 발동하려고 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원세훈을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불법 부정선거라고. 선거 개입이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검찰총장이. 근데 지금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예.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나는 그래서 얘가 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검찰총장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번 사태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이 사람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조건 남아서 검찰총장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대선 개입했다. 선거 개입으로,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게 검찰총장의 입장이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야. 예. 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뉴스 보고 있나요? 지금 이 뉴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봤어요? 이런 뉴스가 지금 메인에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본 뉴스에 이게 안 뜨더라고. 예. 자칭 천재? 그치, 백햄을 개발한 나는 스스로 천재임을, 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집중하란 말이야!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이요,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널리 알려주시고, 요게 계속 회자가 돼야 될 뉴스라고 나는 봐. 이거 어떻게 오늘 뉴스들 많이 봤나요, 이거? 예, 요거 지금 사람들이 이 뉴스 많이 봤어요?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뭐 트위터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지, 이 뉴스가 굉장히 좀 길어요. 긴데 내가 이 뉴스를 해주고 싶어서, 네. 지금 원세훈 개인 비리로 가고 있는데 이 뉴스가 핵심이에요.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 개입이라는 악습을 끊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네, 네, 갑자기 꺼졌어 방송이. 망치 왜 살아있어? 감이 딱 살아있는 거야? 아싸! 아, 이거 막 뿌듯한데? 제 있는 거 먹어요. 네, 마당바 있는 거 먹어요. 감이 살아있어!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후수야님 감사합니다. 마당바이님, 수진주가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중요한지 몰랐잖아. 네, 착한 여우님, 프로망스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자, 어여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이에요. 예. 예. 방폭이었어요. 타라님 감사하고요. 바람산책님 감사합니다. 네. 방폭을 축하. 한 달 쉬었는데. 어쩜 이럴까? 배아따님 감사합니다. 안 죽었어, 역시. 이 기분 얼마만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방송을 막 축하하고 있어, 지금. 앵무새 아빠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맨 처음에 방송 시작했는데, 그 뭐지? 잠깐만, 이거 녹화를 해야지. 마룡봉주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까 그 방송은, 네, 이거 벙어리 줘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죠? 네,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방송을 딱 시작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아까 이렇게 자막 고치는데 마우스를 내가 이렇게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야. 누가 원격으로 내 마우스에 이렇게 그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설마 얘가 지금 컴퓨터 킨지 하도 오래돼갖고 얘가 그냥 설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아까 내가 이 뉴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했더니 이거 생방 맞아요. 생방 맞아요. 네네네. 그랬더니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메인이다. 이걸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방폭시켜버리잖아. 아이, 살아있어, 망치 부인. 네,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원래는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방송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방송, 이 뉴스는 꼭 같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아침에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뉴스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김현정의 뉴스쇼를 직접 들은 사람도 이게 막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막 번거롭잖아요. 정확히 집중을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이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막 입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그 원세훈과 그 누구 사이에 원세훈 구속을 놓고 법무부는 그냥 정치 개입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첨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아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 왜 그걸 거절하느냐. 그거는 이게 만약에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박근혜의 정통성,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위협받는다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첨부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장은 지금 원칙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그래서 검찰총장의 요구를 꺾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장이 있는 거야.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검찰청장이구나. 검찰청장의 그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찍어 눌러서라도 그 원세훈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안 하려고, 그걸로 처벌 안 하려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야.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게 원세훈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꼬리표가 달린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뉴스가, 안 뜨는 거야. 이걸 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뉴스인데 이 뉴스를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뚱한 뉴스로 유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 자체를 잘못 알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래도 이 뉴스를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상태가 참 메롱인데 나의 상태가 메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오늘 이 뉴스를 여러분과 같이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모바일로 할까 하다가 아개꽃님 고마워요. 모바일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 뉴스를 같이 보기 위해서 아개꽃님 고마워요.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이라는 악습을 끊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에서는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국정원법 위반만 걸자는 거고 검찰청장은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맞다. 그래서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면 충돌. 이걸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총장이 맞구나. 헷갈렸어. 미안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언론이 장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원세훈에 대한 구속에 대한 입장이 갈라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 모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언론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야.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간 거하고 연결된 상황이라고 나는 봐요. 예, 리님, 순수 제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예. 그러나 검찰의 이런 입장은 법무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사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치된 의견을 마치 언론에서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검찰총장의 어떤 리더십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검찰들은 반대하는데 혼자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몰이를 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중요한 뉴스죠. 이 뉴스를 덮으려는 언론들의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검찰의 이런 입장은 법무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즉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는 게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얘기야.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지난달 25일쯤
지난달 25일에 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황교안 장관이 열흘이 지나도록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이미 원세훈을 구속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가 이렇게 딱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걸 씹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알려진 거야. 특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예, 요 얘기가 지금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데 이 뉴스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있죠? 그죠? 지금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뉴스 지금 처음 들으신 분 계시죠? 예. 이 뉴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막 보여야 돼요. 예. 이 뉴스를 사람들이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이 뉴스를 지금 가리고 있다니까? 엄마 오늘 특별 방송. 그쵸? 그래서 Y뉴스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왜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에 반대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뉴스를 널리 알려주세요.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하자는 입장이냐? 그렇다. 검찰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확고하다. 나온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장관급 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이 없도록 근절해야 될 것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선거 때마다 눈치 보고 행동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것이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황 장관이 대외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이상을 지금 시간을 끈 거야. 언제까지? 이번 달 19일을 넘기려는 거죠. 예, 이번 달 19일을 넘기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황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수사 진행 과정과 협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한 대로 하겠다.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원론적인 말만 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이 법무장관은 검찰이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놓고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황교안이, 왼쪽이 황교안이고 오른쪽이 그 최동환 검찰총장이고, 자, 황 장관은 왜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이냐? 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때문이다.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한 일종의 공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신들을 구속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건 선거운동으로 당선됐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슨 오해야.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거나 공소장에 기재할 경우 불법 선거 논란이 빚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란 얘기다. 이거죠. 이 노컷 뉴스 아마 내가 볼 때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앞으로 공격당할 것 같아. 그동안에 내가 한 달 동안 쉬면서 그래도 이 김현정 뉴스쇼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아있는 언론이 있구나. 지금 살아있는 게 딱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SBS 8시 뉴스 두 개만 볼만해. 나머지는 지금 다 진실을 막 덮어가고 있는, SBS가 살짝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내가 볼 때 이 뉴스 되게 센 뉴스예요. 검찰총장이 박근혜가 임명은 했는데 이 뒤에 나와. 검찰총장을 박근혜가 그냥 지명한 게 아니야. 이게 검찰총장 추대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검찰 내부에서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자기 사람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이 사람을 그냥 자기 사람 심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 밑에 나와요. 한번 쭉 봅시다. 자, 일단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게 되면 박근혜의 정통성, 대통령 자격에 흠이 생긴다는 거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안 해주는 거 아니겠냐. 황 장관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일 경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얘야. 추측일 뿐이에요. 노컷 뉴스에. 하지만 공감이 가는 추측이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상도는 친박 중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 합리적 보수. 그 사람 이제 이상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명분도 지키면서 그 국정원과 박근혜 별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에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장 청구에 반대, 즉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영장 청구에 반대함으로써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또다시 검찰 자체에 불신이 증폭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돈도 자기가 볼 때도 이거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는 거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더라도 박근혜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의 구속영장을 방해한다면 이건 뭐다? 결국 박근혜 정통성에 그 흠이 생길까봐 뭉갠 거다. 나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 봐요. 당당하다면 이걸 영장 청구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 그지? 당당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 영장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 법무부 장관이 볼 때 이거는 뭐란 얘기야? 부끄럽다는 얘기야. 뒤가 캥기단 얘기지. 예. 뒤가 캥기니까 이거 이 원세훈 구속영장을 반대하는 거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반대하는 거라고. 예.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목숨 걸고 방송하는 거야. 오월은님 감사합니다. 법무장관이 영장 청구에 반대함으로써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을 법대로 집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을 법대로 집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이 검찰청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검찰 내부가 또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자, 그런데 이제 왜 법무부 장관이 거절하고 있느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왜 거절하느냐. 그게 첫 번째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상처를 줄까봐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자, 두 번째 가능성.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청와대에서 원세훈이 구속시키지 말라고 입장 정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중요한 뉴스예요. 다른 하나의 또 하나의 가능성. 왜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느냐. 그건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 청와대 입장 때문이 아니냐. 예. 청와대가 배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검찰 내 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기류를 모르지 않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법무장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점. 뭔지 알겠어요? 기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박근혜의 정통성에 흠집 날까봐 그러는 거냐. 자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통성에 흠집 날까봐 자체적으로 과잉 충성하는 것일 가능성이 하나. 아니면 두 번째, 청와대가 원세훈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둘 다 박근혜의 정통성에 대한 상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최동욱 검찰총장은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 우리는 다 한패인 줄 알았어. 나도 오늘 이 기사 읽을 때까지 최동욱이도 다 한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알았어.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가 바로 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게 최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 국정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최동욱 체제가 얼마나 정상적이냐를 합리적이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는 검찰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난을 초래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고 4개월여의 총장 대행 체제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자 이거예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와 달리 총장이 선출됐다. 이게 검찰이 이명박 때 검찰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검사들의 난이 일어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검찰총장을 지명을 못한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최동욱이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야. 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와 달리 선출된 사람이라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검찰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또 꺾이나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역사에 남기려고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 최동욱 검찰원은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게 이 정부하고 안 맞는 한계인 거야.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세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검찰이 왜 법과 원칙에 따라 원세훈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줄 거다라고 본 거야. 아주 합리적인 사고인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도 지금 차라리 법대로 처벌할 거 처벌하고 가는 게 낫다. 정치적인 의혹을 받으면서 이어가느니 끊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아예 꼬리 자르고 가는 게 낫다라고 검찰은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이미지가 법과 원칙인 만큼 검찰의 판단도 법과 원칙에 서 있다는 얘기다. 최동욱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최 총장이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을 정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2차례나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검찰을 지휘해왔다. 4일날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 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뭐예요?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 2가지로만 말해야 된다. 이거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야,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원세훈 구속영장 사건이 이래서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 아니면 그냥 덮이고 갈 문제인데.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맞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비극이야. 여기서부터가 아주 비극이에요. 결과는 명확하다.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과는 명확하다.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과 원칙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법과 원칙을 이용해서 떠들어댔던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원세훈 구속은 못한다 이 얘기죠. 예, 결국 법과 원칙을 갖고 놀았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장관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일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게 된다. 조절이 안 됐다는 얘기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게 된다.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수사지휘권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때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던 전례가 있다. 그 당시에 강정구 교수가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가 이걸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거야. 그때 천정배가 막았었단 말이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게 옳으니까. 강정구가 죄 없이 구속될 뻔한 거를 구한 거예요. 그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노통하고 맞짱 뜬 다음에
보복 조치처럼 막 그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시점이었어.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던 전례가 있는데 이거는 천정배 장관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도리어 법을 지키려는 검찰청장을, 그 당시에는 권한을 남용하려는 검찰청장을 법무부 장관이 절제시켰던 거고, 이번 사안을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다.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 발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자, 검찰은 원세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대로 가겠다고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선언을 한 거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기에 다 의견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법무부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여보세요? 좀만 기다려봐봐. 아, 우리 신랑이 나 점심 먹었냐고. 응. 왜? 그러지 말고 가 있어. 안아줘? 다 커가지고. 학교에서 할 일 없었고? 땀 냄새 나. 그럼 빨아야지, 옷을. 옷을 빨아야지. 아유, 빨리 가서, 저기 옷 벗어놔.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대고 있을 거야. 아, 네, 미안합니다. 아, 이런 중계방이 생겼구나. 예, 자, 예, 여러분 간만에 방송하느라고 지금 조금 내가 컨디션 조절이 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거 지금 포기할 거냐 그런 거 아니니까, 좀만 기다려줘 봐봐. 이제 중계방이 하나 생겼어. 자, 계속 읽을게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법무부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 청장에 대해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원칙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도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중계방 하나로 통일 좀 해주세요. 사람 많은 쪽으로 모여주세요. 뭐라고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원세훈 사건에 대해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원칙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도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예.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법무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언급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고 있다면서, 법무부 대변인이 지난 3일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일,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가을 허수아비니 고마워요. 지난달 25일에 검찰총장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걸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열흘 동안 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3일에 법무부 대변인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언급한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4일에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하겠다.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 검찰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3일, 그러니까는 25일 날부터 있었던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씹더니 왜 씹냐라고 아마 달궜겠지. 검찰총장이 계속 촉구를 하니까 지금 3일날 수사지휘권 행사를 언급을 한 거야.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어저께 검찰총장이 나는 이 영장 청구해버리겠다. 지금 이제 맞대결로 가고 있는 거야. 법무부 대변인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고 있다면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3일까지는 지휘권 행사가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오는 7일쯤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아직까지 그 뉴스 없죠? 예, 수사지휘권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서 검찰권을 남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구속영장을 막은 경우가 있어. 그거는 올바른 판결이었지. 그 검찰권은 남용이었으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반대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오늘부터 7일 사이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이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뭉개고 가겠죠. 예.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5일, 늦어도 오는 7일쯤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검찰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2005년 황교안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이게 황교안이었어? 황교안 지가 그런 거야? 2005년에? 황교안 지가 2005년에 강정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세웠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런 입장을 건의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전 조율을 통해 불구속 기소할 것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면으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제시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걸 보복하겠다는 얘기네.
그러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검찰을 떠났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최동욱 검찰총장도 스스로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자르는 거, 그게 얘네들 목적이네. 아메바의 지혜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동욱을 무찌르는 거, 몰아내는 거. 왜? 최동욱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니까. 이 정권하고 너무 안 맞잖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수사지휘권은 발동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최동욱 검찰총장도 평소에 성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총장으로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임기 초반 검찰총장 사퇴라는 국면을 맞게 된다면 황교안 법무장관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사건은 고위공직자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므로 비교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검찰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쩐지 검찰이 지금 살짝 괜찮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요즘에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고소사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검찰이 이상하게 제정신이야.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검찰총장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라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거야. 에휴.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원전 원장 구속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 거 아니냐.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4일자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 둘로 쪼개진 검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선거법 적용에 적극적인 반면 공안통 검사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검찰 내부가 찬성파 반대파로 갈라진 것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선일보가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조선일보가 또 거짓말한 거야. 검찰 내부가 이 원세훈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라 그러지. 달리 조선일보라 그러겠어? 수사 지휘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황교안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권 남용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세웠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 지휘권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갖다 자기가 경험하면서 지가 옛날에 엉뚱한 짓거리 할 때 그거 막았다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여자가 뭐니 이 여자가. 예. CBS 법조팀이 대검찰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 검찰 내부를 취재한 결과 원세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공안통이거나 특수통이거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대검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사실 고사에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삼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만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감싸고 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은 계속될 것이고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나 줄서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충이 있겠지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뉴스가요, 매우 중요한 뉴스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뉴스 찾아. 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했나? 예. 이 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하나라는 CBS Y뉴스예요. 예, CBS Y뉴스. 그러니까 김현정 뉴스쇼의 한 코너인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요즘에 김현정 쇼가, 언론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자, 이건 황교안이 물러날 일이지, 최동욱이 물러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망치부인은 최동욱 총장을 응원합니다. 예. 망치부인은 최동욱 총장을 응원합니다. 최동욱 총장은 뜻을 굽히지 말고 원세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박근혜가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청와대와 박근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동욱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은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이고, 더 나아가 박근혜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뉴스가 7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반드시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자고. 제인바라기님 감사합니다. 글렌 SNT님 감사합니다. 카라 너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메바의 지혜님 감사하고요. 우리 야생화님, 가을하수아비님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싱싱님, 세살 어린 동생님,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천들은 하셨어요? 어머, 추천이 너무 약소하다. 재미가 없나봐. 뻥카리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걸음어님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유일하게 살아있는 언론답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아메바의 지혜님 감사합니다. 허플로즈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이게 아니라 네이버로 왔구나. 뉴스타파 2번호 다 보셨나요?
퍼프로즈님 감사하고요. 저는 뉴스타파 회원이에요. 예. 뉴스타파에 회비를 내고, 뉴스타파에 이제 회비를 내고, 있으면,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 뉴스타파가 또 찾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 뉴스타파의 ICIJ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그래서 예, 이 보도 자료가 지금 나왔어요. PDF 파일로. 자, 뉴스타파 그 조세 회피처죠. 프로젝트에서 공동 취재 1차 결과물 4번째 명단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내가 볼 때는 김현정 쇼하고 요 뉴스타파 요 두 개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화병으로 안 죽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벌써 죽었는데 요 뉴스타파하고 김현정 쇼 그 두 개 덕분에 내가 이게 지금 이제 숨이 안 끊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회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시면 돼요. 사정에 따라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저도 많이는 못 내요. 예, 많이는 못 내지만 뭐 10,000원, 20,000원, 5,000원, 뭐 3,000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10,000원부터 되든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뉴스타파 같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시사 보도 채널들이 다 죽었잖아. 뭐 PD 수첩도 제대로 된 방송 못하고 있고 뭐 2580이니 뭐니 전부 다 그 보도 프로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맨 연예인 뒷조사만 하고 다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타파가 유일하게 이 그 탐사 보도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프로일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지지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뉴스타파 회원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이거 우리 뉴스타파 회원들끼리 서로 손 들고 이렇게 좀 잘난 척 좀 해볼 만해. 우리는 뉴스타파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진실을 후원하는 사람들,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네. 자, 부러워만 마시고 가입들 하세요. 이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협회, 즉 ICIJ,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진행하는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몇 주 동안 공동 취재를 하면서 5월 22일부터 그 공동 취재 결과물을 발표해 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말이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 유령 회사.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선장 부인님 감사합니다. 예. 이 조세 피난처라는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이게 이제 유령 회사란 뜻이야. 가만 있어 봐. 이것도 어떻게 보기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와 자체 탐사, 리포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발표하는 명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 예, 속타면 맹물님 감사하고요. 자, 요즘에 지금 돌아오는 10월 6일인가가 저 전두환이가 그동안에 국가에다 반납해야 될 돈, 뭐 지금 현재 1,600 얼마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환수하는 그 공소시효가 10월 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그 전두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되겠어? 새누리당에서 협조하겠냐고. 현재 뉴스타파 회원 29,917명이군요. 야, 이거 정말 한 83명만 더 가입하시면 뉴스타파 회원이 3만 명이 넘는데, 이런 거는 10만 명이 10,000원씩만 내줘도요, 이거 운영이 돼요.
10만 명이 10,000원씩만 내줘도 이 뉴스타파가 운영이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주변에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무슨 사이비 종교도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 뉴스타파 이거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18분의 1만 아니 16분의 1만 가입해도 이거 뉴스타파 이거 운영이 됩니다. 예. 회원 가입들 좀 해주시고요. 예. 뉴스타파는 한국인 명단 245명 가운데 한국을 주소지로 기록해놓지 않은 86명의 명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내 주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영문으로 전제국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싱가포르 소재의 법률사무소가 중개한 것으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NT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블루 아도니스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영문 이름 전제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 씨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를 딱 밝히는 너무 멋져. 2004년 8월 13일 블루 아도니스 이사회 결의서 내부 자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전제국 씨는 단독 등기이사로 선임됐음. 이 자료를 보면 전제국 씨는 등기이사의 주소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1번지를 기재. 이 주소지는 시공사 본사 주소와 정확히 일치함. 또한 YP08로 시작하는 전제국 씨의 여권번호가 정확하게 나옴. 이거죠. 전제국 여권번호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블루 아도니스 주식 청약서와 이사 동의서, 주식 인증서, 전 씨의 영문 자필 서명이 발견됨.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이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블루 아도니스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보름 뒤 단독 등기이사와 주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전제국 1959년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시공사 대표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 법인 설립 2004년 7월 2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전제국, 주주 전제국, 페이퍼 컴퍼니 대행업체 PTN, 페이퍼 컴퍼니 중개업체 PKWA. 전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진짜.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새끼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새끼들이 한 주만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냐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이라고. 그러니까 조세를 세금을 안 내려고 이 돈 많은 새끼들이 이런 개짓거리를 애견인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견공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망치부인 방송을 그 3년만 들으면 우리 경공들도 손들어봐 그럼 앞발을 드는데 예, 미안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진짜. 예. 아니 내가 뭐 한 특정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퍼 컴퍼니의 전형적 수법 그 수법을 구사하는 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오해하지들 마시고. 예. 실제로는 전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아니 이렇게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이런 방법이 우리 아생화님 감사합니다. 좋아님 감사하고요. 두 번째 방폭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방폭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감각 여전히 살아있네. 두 번이나 네 투런 홈런을 쳤어요. 여러분